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어젯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일부 투숙객이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옆 건물로 도망치는 등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최초 발화 당시 상황이 주변 식당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한용희 기자입니다. 호텔과 기계식 주차장 사이에 주차된 차량. 차량 뒤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빛이 나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 바로 뒤 건물을 태우더니 이내 순식간에 차로 옮겨붙습니다. 호텔 인근 식당 CCTV에 잡힌 화재 당시 상황입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주차장은 검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호텔입니다. 호텔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기계식 주차장 전체를 태웠는데요. 다행히 바로 옆 객실로는 옮겨붙지 않아 더 큰 화를 면했습니다. 화재 다음 날 소방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목격자 신고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호텔 1층 후문 천장과 기계식 주차장 사이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33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불은 주차장 통로를 통해 차량이 연소하면서 48m 높이의 주차장 꼭대기까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1층서부터 10층까지 쭉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기를 타고 신속히 확대된 걸로 보여집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일부 투숙객들은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옆 건물로 도망치는 등 생사를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내려가려고 했는데 밑에서 용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저희한테도 내려가면 안 된다, 용기가 너무 많아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람들이랑 같이 위에 올라갔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투숙객 2명이 중상을 입고 52명이 경상을 입는 등 외국인 8명을 포함해 54명이 다쳤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오늘 아침 매서운 강추위였죠. 이런 한파 속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이 출근길 고장으로 한때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용인 경전철도 야외 선로 위에 멈춰서는데요. 코레일 측은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나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열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파에 출근하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승객들이 떠밀리듯 문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곧이어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몰려드는 와중 전동차 문은 2차례나 닫힙니다. 아직 많은 승객이 승강장에 남아있지만 전동차 내부는 금세 빽빽해졌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고장으로 멈췄던 구간 운행이 재개되자 뒤늦게 출근길에 나선 승객들이 몰리면서 빚어진 혼란입니다. 오전 6시 20분쯤 전동차 한 대가 주공기 압력이 떨어지며 멈췄고 이로 인해 7시 24분부터 8시 15분까지 아예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2대 정도가 그냥 지나갔어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사람들이 더 인파가 더 몰려서 힘들었던 그런 사태였습니다. 용인 에버라인으로 불리는 용인 경전철도 오전 8시쯤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흥에서 삼가역 구간 신호장애로 무인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야외 선로에서 그대로 멈춰선 열차를 견인해 와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리신 거예요? 한 9시 한 20분쯤에 내렸으니까 1시간 반 정도? 그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승강장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은 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국철 상하행선 운행도 대기 중이던 전동차가 고장나면서 출근길 열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나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열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키운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고 하마스를 정밀 타격하는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동시에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자국민 인질을 5일 사살한 데 이어 성당 안에서 민간인 모녀를 저격해 사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성당 안에서 민간인 여성 2명이 이스라엘 저격수가 쏜 총에 숨졌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은 모녀가 수녀원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았다며 당시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자지구에서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받고 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Civili inermi sono oggetto di bombardamenti e spari. E questo è avvenuto persino all'interno del complesso parrocchiale della Santa Famiglia, dove non ci sono terroristi, ma famiglie, bambini, persone malate con disabilità, suori. 이스라엘군은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흰색 상의를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하는 자국인 인질 3명을 하마스의 유인작전으로 오인해 사살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를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과 인질석방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집트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키운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고 하마스를 정밀 타격하는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로이스 오스틴 국방장관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가 18,000명을 넘긴 가운데 주민들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통로에 이어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케렘 샬롬 통로를 통해 처음 구호물자가 반입됐지만 피난민이 너무 많은 데다 계속 이어지는 공습 탓에 구호품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당국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을 위한 집권당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된 핀란드와 군사적 긴장이 있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예전엔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순진했었다고 말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치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가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관측 속에 집권 연장 방침을 공식화한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4월에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된 핀란드 국경 인근에 군사구역을 만들 거라고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지지자들을 향해선 러시아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Не может, как некоторые страны, в обмен на колбасу отдать свой суверенитет и стать чьим-то сателлитом. М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и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ть, и детям нашим наказать. Россия или будет суверенной,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й, суверенной державой, или ее вообще не будет. 푸틴은 앞선 인터뷰에서 2000년대 집권 초반엔 세상이 바뀌어 서방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나토 국가를 공격할 거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푸틴은 이번 대선에서 또다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의회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통합 러시아당은 전당대회에서 2030년까지 집권을 연장하려는 푸틴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을 위한 국내 훈련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가 명단에서 빠진 가운데 깜짝 발탁은 없었는데요. 대표팀은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갑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에 대비해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공격수 조규성과 미드필더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등 해외파 5명을 비롯해 국내파인 울산의 조현우, 김영권, 서령우, 전북 김진수, 박진섭, 문선민, 서울 김주성 등 총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명단에서 빠진 황의조의 대체 공격수는 뽑지 않았습니다. 황의조가 빠지면서 대체 선수로 관심을 모았던 K리그 득점왕 주민규는 결국 이번에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해외파를 모두 포함한 최종 명단 26위는 오는 28일 발표되는데 황의조가 그전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최종 명단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그 경우 손흥민이 소속팀인 토트넘에서처럼 원톱으로 나서거나 조규성과 또 다른 해외파 오현규가 최전방에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 훈련 명단에 든 선수들은 오는 26일부터 서울 근교에서 소집 훈련에 들어갑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이 적절한 휴식과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카타르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년 1월 곧바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데 최종 명단에 들 해외파 선수들은 대부분 이때 합류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1월 10일 카타르에 도착해 15일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